속초 납품을 무사히 마친 마광숙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트럭 조수석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광숙 씨 아니에요? 여긴 어쩐 일로? 서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박상남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막걸리 납품하러 왔어요. 이제 끝내고 돌아가려는 길이에요. 그럼 일 보고 가세요. 하고 차에 타려는 광숙의 손을 상남이 가볍게 막습니다. 그 손짓엔 분명한 의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와, 광숙 씨.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잖아요. 속초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치곤 너무 필연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바다에서 회 한 점 소주 한 잔 하셔야죠. 상남이 익살스럽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광숙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쪽만 운명이라고 느끼는 거면 그건 그냥 오해죠. 광숙의 말에 상남이 어깨를 으쓱이며 에이, 너무 단호하셔. 나쁜 의도 없어요. 그냥 우리 만나서 반가우니깐 회 한 점에 소주 한 잔. 딱 그 정도만 먹고 돌아갑시다. 같이 좀 먹어주세요. 광숙 씨. 광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은 고맙지만 전 일이 끝나면 바로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차를 가져와서 어차피 술도 못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상남의 발소리는 끈질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대리 불러서 안전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물회라도 한 그릇 하고 가시죠. 광숙은 잠시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 말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명히 이 남자에게 큰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었지만 계속 거절하면 일이 더 커질까 하는 마음도 괜히 사람 망신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딱 한 그릇입니다. 이내 광숙은 상남이 이끄는 대로 속초 횟집으로 향합니다. 해는 이미 지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거리. 광숙은 마음 한편에 의심과 걱정을 품은 채 괜히 따라 나섰나 싶어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미 횟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상남은 그런 광숙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흥겨운 발걸음으로 앞서 걸으며 광숙 씨, 여기에요. 회 싱싱하다고 소문난 집이에요. 박상남이 하하 웃으면서 속초에 이런 데가 어디서요? 바닷소리 들리면서 싱싱한 회, 소주 한 잔이면 인생 최고 아닙니까? 박상남은 넉살 좋게 웃으며 술을 따르고 있었고 마광숙은 그 옆에 앉아 어정쩡한 자세로 회에 젓가락도 대지 못한 채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젓가락을 거의 들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물컵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남의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며 그의 말투는 점점 느슨해지고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에요. 광숙 씨, 나랑 이렇게 앉아있는 거 좀 운명 같지 않아요? 광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꾸합니다. 전 운명 같은 거 안 믿어요. 광숙의 말에 상남이 말합니다. 저 사실 오늘 속초 온 거 광숙 씨 때문에 온 거예요. 실은 광숙 씨 어머니께서 저랑 광숙 씨 잘 되라고 광숙 씨 속초 간다고 알려주셔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이어주려고 그러신 거니까 오늘 한번 저희 친해져 보자고요. 박상남은 광숙 쪽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이며 소주잔을 들이대려 합니다. 그의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광숙의 팔에 닿자 광숙은 확실히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피합니다. 박상남 씨 술도 취하신 것 같고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광숙이 일어나려는 순간 박상남이 웃으며 손목을 살짝 붙잡습니다. 에이, 아직 회도 남았는데 벌써 가시려고요? 대리기사도 불렀다니까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진짜예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립니다.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바닷바람이 순식간에 횟집 안을 휘감고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한동석. 횟집으로 들어온 한동석은 안을 두리번거리다 박상남과 마광숙의 밀착된 거리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집니다. 동석을 본 광숙이 어머? 회장님 이라며 놀라는데 한동석의 눈빛은 냉철하게 박상남을 향하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박상남은 술에 취한 채 동석을 보며 반갑게 이야기합니다. 어이쿠, 회장님도 한잔 하시게요. 동석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동석의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광숙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섭니다. 광숙의 눈빛엔 분명 구원자에 대한 고마움이 서려 있었고 동시에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왔을까라는 설렘과 혼란도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 광숙을 보며 동석이 나가자고 합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광숙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온 동석. 마 대표는 은근히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는 광숙에게 조용히 어떻게 저런 남자를 이라고 하자 광숙은 놀라면서
아니에요. 저분은 그냥 소개팅 했었는데 계속 저한테 들러붙어서 어쩔 수 없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광숙에게 박상남은 비틀거리며 다가옵니다. 광숙 씨 그냥 나가면 어떡해요? 저만 놔두고 가지 마세요. 마치 광숙을 안는 신용을 하면서 다가오는 박상남을 동석이 저지합니다. 마 대표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박상남 씨는 알아서 들어가세요. 하고 광숙과 돌아서는 동석. 속초의 밤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마광숙은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고 한동석은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옆에서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어색한 정적이 잠시 흘렀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한쪽 골목에서 밝은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작은 오락실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인형 뽑기 기계, 안에는 커다란 곰인형, 하트 쿠션,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귀여운 캐릭터 인형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광숙이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아직도 이런 게 있네요. 요즘엔 애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어른들도 많이 하나 봐요. 동석도 고개를 돌려 뽑기 기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는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를 뽑아들며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광숙이 웃으며 회장님이요? 인형 뽑기를요? 동석이 진지하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광숙은 흘러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기계 옆에 서서 동석을 바라봅니다. 기계 안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동석의 표정은 완전히 진지한 얼굴입니다. 마치 마케팅 회의라도 임하듯 집중하는 눈빛. 1,000원을 넣고 조이스틱을 잡는 손끝이 조금 어색합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동석의 모습에 광숙은 속으로 웃음을 삼킵니다. 광숙은 장난스레 말합니다. 회장님,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이에요, 감.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는 대로 찍으세요. 동석이 버튼을 누르자 뽑기 집게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가장 앞쪽에 있던 인형의 귀를 살짝 건드리고 삐걱삐걱 인형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다시 떨어지고 맙니다. 광숙이 웃으며 그게 뽑기의 묘미예요. 잘 빠져나가죠. 동석은 순간 허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묘하게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러더니 다시 1,000원을 꺼내 기계에 넣습니다. 광숙이 회장님, 설마 중독되신 거예요? 라고 말하자 동석은 이왕 도전한 거 결과라도 하나 있어야죠? 라고 말하며 다시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조작합니다. 이번엔 광숙이 말없이 그를 지켜보며 마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따뜻한 눈빛을 짓습니다. 그가 조작하는 손끝, 집중한 눈빛, 입술을 꼭 담은 모습 모두 낯설게 귀엽습니다. 집게가 이번에는 작은 하트 쿠션을 잡고 들썩입니다. 쏙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철컥 기계 아래통에 하트 쿠션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광숙이 놀라며 뽑으셨어요. 동석이 뿌듯한 얼굴로 조심스레 인형을 꺼내 듭니다. 그러곤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광숙에게 건넵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광숙은 그 인형을 조심스레 받아듭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미소. 고맙다는 말은 못했지만 눈빛이 전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그 미소를 보며 마치 세상 모든 미팅을 성공시킨 CEO처럼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